오늘도 우리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세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영화 보고 토의하는 거 한 파트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주제 토론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주 강의 내용에 대한 토론 해가지고 세 번의 세션으로 준비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 아이로봇 본 소감이 어땠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있었고, 혹시 책으로 읽어본 사람 아이로봇? 이게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굉장히 유명한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쓴 SF 책이고, 그 SF 책이 시리즈가 사실 아이로봇 시리즈는 한 4권인가 5권 정도 돼요, 원작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스토리를 갖다 굉장히 줄여가지고 약간 또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걸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기본적인 쓰임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론 주제 3가지를 갖다가 했고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 아이로봇을 보면은 주인공인 NS5 써니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이 로봇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기능을 하고 아마 이런 용도로 쓰일 거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하고 가장 근접한 영화의 장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각각의 장면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54명 제출한 사람들 중에 9명이 이걸 선택을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심성모형에 대한 얘기를 갖다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성모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심성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형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한 아티팩트에 대해서, 그 디지털한 아티팩트에 대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형인데, 저 디지털 아티팩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무선 마이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얘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형을 우리가 심성 모형이라고 한다. 영어로 멘탈 모델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멘탈 모델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유용한 시스템 또는 유용한 디지털 프로덕트나 디지털 서비스나 컨텐츠가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그게 정확하지는 않을지언정 사람들한테 이 아티팩트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될 거고 무슨 용도로 쓸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심성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내가 비록 불안정하지만 머릿속에 있던 모형을 가지고 있고 그 모형을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게, 돌려본다는 건 작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걸 갖다가 작동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상이한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돌려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을 갖다가 하는 게 심성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토론 주제는, 그렇다면은 심성 모형이라는 건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머릿속을 갖다가 열고 보아도 사실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열면은 그냥 브레인이 보이지 생각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영화의 장면 중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법한, 진짜 그게 아니라 있을 법한 그런 모형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그런 모형을 한번 보자라는 게 첫 번째 토론 주제였어요. 자,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태승 30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경영학과 이태승입니다. 네, 우선 여기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맨 왼쪽에 있는 그 로봇들은 사람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면상에 보이는 이 비키라는 슈퍼컴퓨터는 얘와 마주치면서 대화를 통해서 기능을 설정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인공이 위기를 당하는 장면인데 포크레인 같이 생긴 그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는 로봇인데 이 역시 뭐 포크레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물건을 부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동차가 되게 로봇화 진흥화돼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데 스스로 운전도 할 수 있고 저절로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몸에 익숙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키의 홀로그램이 어떻게 그 비키에 대한 기능 모형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선 비키를 봤을 때 비키의 비키 안에 어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비키의 얼굴이 등장하고 입 모양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아 얘랑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동적으로 기능적인 모형을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가지의 모형이라는 게 구조 모형, 기능 모형, 가치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로봇의 형태를 사람과 비슷한 모형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아마도 사람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다. 즉 뭐 머리에 뇌도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 손에 관절도 있을 거고 뼈도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연결하는 조인트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짐작하게 해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자동차 같은 걸 갖다 보면서는 아 저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나는 제일 생각거리가 되는 거였댔어요. 기능 모형이라고 어떻게 사용할까? 비키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측면에서 아 사람의 모습과 입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아 나는 쟤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쟤를 사용하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면은 아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형태나 이런 특성들을 보므로써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아 쟤는 저런 구조로 돼 있을 거고 저렇게 사용할 거고 저런 용도로 아마 사용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성 모형을 갖다가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런 시스템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게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영인의 회사처럼 뭐 패션 뭐라고 그랬지? SNS. 패션 SNS다. 그러면 그것만 보기만 해도 아 그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심성 모형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정균이는 로봇은 복종의 대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보면서 복종할 수 있는 항상 복종하는 사람과 같은 이미지 그거는 어떤 모형이죠? 우리 기능 모형인가요? 가치 모형인가요? 아니면 구조 모형인가요? 가치 모형이 되겠지. 얘는 나에게 종과 같이 복종해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용도를 가진 애다라는. 자, 그 다음에 정인탁, 그 다음에 주혜연, 정소연, 그 다음에 박영윤, 최금탁, 이한율, 그 다음에 홍정민까지 해서 첫 번째 주제를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54명 중에 31명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갖다 했고, 사람들이 컴퓨터나 로봇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에 따라서 동일한 로봇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중에서 보면은 그 스푸너 형사 윌 스미스가 로봇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켈빈 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용어로 얘기하자면 스푸너가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심성 모형하고 우리 켈빈 박사가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심성 모형이 달랐다는 거지. 그렇게 달라서 모형이 달랐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였어요.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심성 모형을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현상을 묘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특히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주거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성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는 이유를 설명하기. 그러니까 얘가 어떤 로봇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자기가 갖기도 하고 또는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즉 심성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렇지. 다이내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나믹한, 진호가 얘기해 준 대로 다이나믹한 기능을 그냥 스태틱하게 딱 머물러 있는 스틸 사진처럼 딱 찍어 놓은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아 카메라는 이런 거야.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카메라를 작동시켜 볼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셔터를 누르면 빛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서 무슨 막을 거쳐 가지고 인화지에 어떻게 인화가 된다 하는 그 과정을 갖다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것처럼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다이나믹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를 누르면은 그 기술이 그 기계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작동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날 거다 하는 미래를 갖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적정한 심성 모형을 갖다 가졌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다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적절하지 못한 또는 정확하지 못한 심성 모형을 가졌을 때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갖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과연 두 사람의 심성 모형이 어떻게 다르고 그거에 따른 효과는 뭐였을까? 이윤경.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자니까 이윤경이고요. 저는 두 사람이 가진 생각의 차이는 먼저 스푸너 형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 없이 논리로만 행동하는 바보, 그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고, 칼빈 형사는 되게 이게 완벽하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안전한 물건이라고 봤는데요. 이것의 차이는 먼저 스푸너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라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랑 다른 행동을 한 그 논리에 국한된 어떤 로봇의 행동으로 한 오차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평가처 3단계 평가 항목에서 지나친 갭을 느껴서 이미 부정적인 모형을 이제 심성 모형을 형성한 상태였고요. 칼빈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명확한 기능하고 구조 모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논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심성 모형에서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스푸너 형사는 기능하고 구조 모형에 대해서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모형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화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칼빈 박사는 매우 명확하고 구조적인 형태로 다 파악하고 있는 기능과 구조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안전할 것이다. 이거는 논리라는 것에서 안 벗어나는 로봇일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서의 변화의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먼저 스푸너 형사는 이제 로봇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로봇을 거부하는 형태로서 이제 어떤 로봇이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가방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과정을 오해한다는 행동을 보였었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이제 스푸너 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하고 구조 모형에 있어서 이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직감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반면 칼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심성 모형의 역할 중에 하나였던 이제 이유 설명하기, 즉 써니의 바디 구조를 분석을 통해서 왜 써니가 감성이라는 걸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미래 예측하기라는 이제 심성 모형의 역할과 같이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은 구체적으로 이제 비키는 어떤 부분을 파괴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를 드러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극 중에서 윌 스미스 왼쪽 팔 전체가
로봇 이식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그러한 로봇 이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도 로봇을 신뢰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미 윌 스미스는 로봇이 가진 논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평가차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갭을 나타내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공학과 최인영입니다. 그 스푸너 형사가 기능구조 모형에 대한 심성 모형이 형성이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옛날에 물에 빠졌는데 로봇이 아이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로봇이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는 거를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키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네, 저도 여기에 제가 명확하게 안 써놔서 그런데요. 이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첨가사항이라고 보시면 이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과 개발자의 차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기능하고 구조 모형이 형성되어 조금은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그냥 제가 그런 의미에서 썼던 멘트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예 없는 사람은 없겠지. 네. 이제 그게 얼마나 현실과 가깝고 또 구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거에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윤경이 발표 자료에서 참 좋았던 점은 심성 모형상의 차이를 갖다가 구조 모형과 기능 모형 그리고 가치 모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이걸 과연 영화 보면서 이런 분석이 될까? 네, 정말 너무 감탄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적인 차이를 갖다 모형과의 차이로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 세 가지 모형 간의 차이점 그리고 연결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같이 하고 연결시킨 사람이 우리 박유경. 박유경이가 이 가치랑 이게 연결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유경이한테 마이크 좀 넘겨줄까? 그래서 유경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네, 저는 같은 로봇에 대해서 이 스푸너 형사랑 이제 칼빈 박사가 신뢰와 의심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능적 가치를 보면은 칼빈 박사는 이제 로봇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 뭐 가사 노동이나 심부름, 택배 등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생각하는 반면에 스푸너 형사는 이러한 일들도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로봇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고 신뢰를 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고요. 또 유의적 가치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로봇이 이제 신뢰와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제 스푸너 형사는 철저히 경계하고 또 불쾌함까지 느끼고 있고요. 또 칼빈 박사 개인적 가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로봇을 이제 자신의 특성에 맞게 치장해서 다니고 스푸너 형사는 이제 모든 기계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수적 가치에서는 이제 칼빈 박사가 흥분을 해서 이제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로봇이 이를 감지하고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데에서 이제 이러한 기능적인 걸 넘어서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우리 앞에 발표하고 비교해서 이 발표 자료는 앞에는 우리가 기능 모형하고 구조 모형하고 가치 모형 세 개를 다 봤다면 우리 유경이 지금 토론 주제 발표는 그 중에서 특히 가치 모형에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마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가치 모형에서 제일 클 거다. 물론 구조 모형이나 기능 모형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가치 모형에서 차이가 클 거고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크게 기능적 가치, 유의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부수적 가치들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을 때 이 각각의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그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윤경이 자료하고 여기 유경이 자료를 갖다가 같이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다면 기능적 모형이나 구조적 모형이나 가치적 모형에서 그 전체적인 모형 차원에서도 이 두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각각의 모형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로봇을 보고서도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나 의견 있는 사람 없으면 우리 다음번 슬라이드는 내가 시간 관계상 그냥 호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최인영, 김세희, 성지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30몇 명 가려면 한없겠다, 그지? 좀 빨리 갈게. 한민지, 안성준, 조성중, 장영진, 진민지, 손현정, 박혜림, 청강생, 아니구나, 엄하정, 권소연, 배민경, 유리, 김민호, 이가연, 황준식, 김진성, 배현재, 손진영, 손문, 선바디. 그 다음에 김승현, 김윤진, 이동화, 김혜령, 송준기, 최근수, 장유규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이제 사람들이 로봇이나 제품을 다루는 장면이 이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실제가 매우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제품을 어떻게 설계해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기계의 반응 또는 시스템의 반응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이 토론 주제였고요. 이 토론 주제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 실행차라고 하는 컨셉과 평가차라고 하는 컨셉,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행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달성하는 목적이 있었을 때 그걸 갖다가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서 내가 나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다음에 절차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실행차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시스템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그 반응을 보고서 사람이 얘 사람이 이 시스템이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 그게 무슨 의미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되었나? 라고 느끼는 것까지가 우리 평가차였댔어요. 그래서 이 토론 주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 영화상에 보면은 실행차나 평가차가 큰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실행차나 평가차가 많아졌을까? 그리고 그런 실행차나 평가차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이한재.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공실학번 이한재라고 합니다. 네, 윌 스미스가,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시스템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자신의 의도를 달성해주게 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가장 유용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윌 스미스가 이 로봇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되게 유사한 상황이 두 번 나오는데요. 네, 중간 장면에서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저 NS4가 왔을 때 이제 소녀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장면과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케빈 박사부터 구하라고 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되게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게 그 각각의 디지털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가 갖고 있는 심상 모형과 이거를 사용한 사용자의 모형이 차이의 간격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랬을 때 앞선 사례인 NS4는 개발자가 철저히 로봇 사무칙을 지키고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설계를 했고, 그래서 그 시스템은 그 개발자 모형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판단하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녀를 구하지 않고 윌 스미스를 구한 거죠. 네, 그래서 윌 스미스의 처음 의도와 다른 이제 평가차에서 자신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써니 같은 경우에는
이 레닝 박사가 써니를 통해서 뭔가 자유의지를 실현시키고 그 인간에게 되게 좋은 뭐라 그러지? 좋은 그 경험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그게 이제 사용자인 윌 스미스가 갖고 있는 모형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시스템이 이제 거기에 부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은 되게 유사한 상황이고 둘 다 인공지능형 로봇이면서도 대화형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되게 실행차에서는 되게 그 간격이 별로 없고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평가차 단계에서 봤을 때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가차에서 그 간격이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랬을 때 사용자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각각 사용자가 갖고 있는 심사학 모형과 그 의도를 개발자는 잘 파악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시스템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잘 강구하면은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분석에서 참 좋았던 점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두 가지 상황하고 여기 이 상황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아마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야. 이거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정반대 그런 행동을 갖다 했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갖다가 앞에서 실행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 의도를 갖다 현재 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어떠한 장치를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 작동을 하게 만드는 그거까지는 똑같다 이거지. 소녀를 구해 아니면 박사를 구해 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까지는 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실행차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감지한 다음에 그 변화가 내가 의도했던 변화인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 시점에서는 두 케이스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차이를 갖다 보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점이 나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많은 시스템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시스템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상호작용 스타일 중에서 위임하기, 델리게이션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델리게이션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실행차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별게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실행차에 있어서는 사실 시스템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지고 실행차를 가지고 시스템의 어떤 그 특이점을 만들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에 평가차는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은 평가차가 굉장히 크게 나서 사람이 보고서 이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맞아 이게 내가 원하던 바였고 비록 그 결과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이게 내가 기대하였던 그런 답변이었다 라는 그런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호작용의 스타일하고 만들어서 보면은 직조작 스타일은 실행차하고 평가차 중에 어디에 더 포커스를 하겠어요? 실행차에 포커스를 해서 실행차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델리게이션이 하고 위임하는 거 에이전트 스타일은 평가차.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갖다 사람에게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게 그렇게 제공해 주느냐 하는 거고, 그럼 내가 현재 제공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또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에 따라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평가차도 줄이고 실행차도 줄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건 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냐는 내가 어떤 상호작용 스타일이 내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가장 메인이 되는 상호작용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실행차를 더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평가차를 더 줄여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 분석을 했고 난 특히 우리 한재가 이걸 17분 만에 이 엄청난 분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경이적인 확실히 내 자식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대단히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수업부터는 뻥치지 말아라. 응? 그 다음에 종욱이 차를 가지고서 두 차를 가지고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태, 그 다음에 선희, 진호, 우람이, 선규, 수환이, 상우, 경민이, 종민이, 소리, 사신이, 기성이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영화 파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경험 또 그것을 갖다가 했던 과거의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아티팩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사용했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자기 머릿속에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돌려봄으로써 내가 이 시스템이 나한테 어떤 유용성을 가질 것인가를 갖다가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 개발할 때 어떤 디지털 상품을 만들 때 상품을 기획할 때 서비스를 기획할 때 우리가 그 서비스가 유용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될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모형을 구축시켜 줌으로써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구성하게 해줄 것이냐. 그게 뭐 매뉴얼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심성 모형을 구축해 줄 것이냐. 이게 유용성이 높은 시스템 또는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